2023년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금융위 업무 보고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또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나와주셨고 또 많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 업무 보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 또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오늘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거시적 안정과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의 금융 지원 그리고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그와 아울러서 금융 산업이 이제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 세계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오늘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다음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금융위원장께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면 과제인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민생경제 지원과 함께 위기를 넘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듯 글로벌 금융의 미래를 그리면서 12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올해 정책자금 공급을 205조 원까지 큰 폭 확대하고 이 중 5대 중점 전략 사업에 81조, 수출 금융에 16조를 집중하여 신성장 4.0과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SG 녹색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2022년 4.4조에서 5.8조 원으로 늘리고 민간의 모금 자본이 유망한 벤처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금융, 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서비스의 출현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계로 진출한 우리 기업과 K컬처 그리고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산업도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여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금융범죄 척결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과제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살피고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 금융지주 산하 진짜 계열사들은 하여튼 정부의 정책 당국자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2023년 금융시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LH와 허그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금융시장과 부동산 PF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빠르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금년 한 해도 녹록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혁신성장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의 혁신 전환을 촉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정책금융 지원 정보와 같은 모든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여 민간금융의 참여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기술력이 있을지언정 자금이 없으면 스케일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민간 투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오랜 기간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수 있는 정책 자금, 정책 금융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금융의 가장 중요한 분들 모신 자리에서 제가 좀 긴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금융이용 부담을 낮추고 삼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8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보증료와 금리를 감면해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산업환경 변화로 사업 재편이 필요한 기업과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는 설비 투자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월세를 이용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비용이 커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특례 보금자리로는 실수요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 제한을 없앴고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까지 높이는 등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를 출시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금융정책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0조 원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 서민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의 현재 과제인 안정과 민생 등에 대해 논의해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션 관련해서 정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위기에 대응할 때 많은 분들이 오늘 선제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옥석을 아까 실장님 말씀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 이 원칙도 같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위기가 오면은 몰핀을 많이 놔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넘어가자는 그런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위기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디테일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충분히 하면서도 옥석을 어떻게 가르느냐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금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동안 어느 정부도 이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금융권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를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좀 표명해 주시면 당과 또 정부가 협의를 하면서 힘든 분들한테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그야말로 매주 저희들이 이 소위 말 4개 기관 수장들이 만납니다. 흔히 말하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의 헤드 4사람이 만난다 해서 제가 지금으로 F4가 매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들은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간밤에 또는 하루 중에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뭐고 또 구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는 어떤 것이냐 매일 점검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제 경제는 여러 섹터가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연쇄적으로 가게 되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 이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데 저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F4라 그러셨는데 더 자주 모이셔서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토론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금융산업의 육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금융 분야, 예를 들면 뭐 디지털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에 특화한 금융 중심지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바운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하는 아웃바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과 비금융의 구분은 더 이상 소비자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모든 활동들이 금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금융산업에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을 중심에 둔 디자인 띵킹과 같은 체계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낡은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아날로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규제 체계를 온라인과 디지털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넓은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무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바로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MZ세대인데요. 저도 모르던 소비 습관을 기반으로 카드를 추천받아 카드 값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가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법률, 회계, 해외 진출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혁신 펀드를 1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한편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도 연 2천억 원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하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ESG가 중요한 건 알지만 기업들이 당장의 생존도 어려운데 무슨 놈의 ESG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ESG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배구조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금융 부분의 세계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금융 세계화는 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 그리고 국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와 관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국인 등록 제도, 그리고 영문 공시 등 영문 정보 부재, 외국인의 장외 거래 시 사전 심사 절차 등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근본 금융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해묵은 걸림돌들을 전향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서 외국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아시아 금융 허브 후보로서 싱가포르보다도 한국이 많은 장점과 매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열심히 준비하면 경쟁의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최근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속속들이 선보이고 있고, 또 금융회사들도 동남아를 전진기지로 해서 시장 개척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금융업계를 위해서 오늘 사실 보면 국회하고 정부의 금융 관련 주요 분들이 다 모이는 이런 뜻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보고 어떤 금융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좋은 말씀들은 제가 다 메모를 해놨고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없이 반영을 해서 보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의 큰 경제정책의 골격은 결국 자유와 연대, 시장 경제입니다. 오늘 토론의 결론을 얘기해봐라 하면 연대도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겠지만 역시 우리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좀 더 자유 쪽으로 이러한 정책에 역점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견을 나눠주신 각계각층 참석자분들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융 산업의 좀 선진화, 국제화 또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와 극복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난 2022년에 생각해볼 그럴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산업을 더 국제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업무에 금융위원회도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금융 그 회사의 그 지배구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배구조는 뭐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 사회에 존재하는 이 자본들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지배 구조 문제입니다. 스튜어트십은 대주주와 그 소유가 있고 연구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책임과 그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융기관의 보안 담당자들하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잘 관리를 해 나갈 테니 우리가 다 함께 협조해서 우리 금융 이 보안 문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 함께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